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 유명하신 존경하시는 백원기 선생님을 뵙게 됐어요. 바로 노후의 집을 이용하라는 책을 쓰신 저자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710 대책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주택자는 저는 적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엄청난 부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작은 투자를 이용해서 내 노후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710 대책이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710 대책은 취득세,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이 세 가지가 다 올라가서 아무래도 그 주택을 투자하는 데는 좀 이제 방향을 약간 비주택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그 주택이 가격이 많이 올랐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 투자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시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주택이 아닌 그 외의 투자로 또 우리들의 자산을 또 안전하게 지키고 또 키워나가는 방안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710 대책에 주택을 갖지 말라고 하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이 많은 사람 또는 주택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벌어질 일들? 무주택자분들은 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임대차 5법 때문에 이제 집이 없어도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이제 수요 공급의 부족과 화폐 가치의 하락, 유동성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710 대책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뭐 수도권이라고 하면 소폭씩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뭐 주택을 구입하셨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 보실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올해와 내년 초에 이렇게 구입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계신 주택수를 이제 매각을 하셔서 개수를 좀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정부에서 또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정부하고 맞서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택수는 줄이시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투자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지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도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주식이라든지 또 그런 펀드 그런 것도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특별히 권해드리는 것은 선생님들이 상가를 구입하셔서 그 상가에 그 무인 비즈니스를 넣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무인 코인 세탁기점 아니면은 무인 독서실 아니면 무인 공유 오피스, 무인 창고, 편의점 그리고 아이스크림점 이런 것들을 그 부동산과 더불어서 비즈니스를 결합시켜서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시킨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다른 분들한테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권리금을 좀 붙여가지고 뭐 1년 안에도 매도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하셔서 또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 유주택 대처 방안은 다 됐네요. 상가나 비주택을 구입해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710 대책 때문에 주택을 다 줄여라 해서 뭐 다 서울로 똘똘한 채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 아파트의 전망과 지방 아파트는 그럼 다 하락할 것인지가 되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진짜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방 아파트는?
지방 아파트는 일단 그 광역시라든지 광역시급이라는 것은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인데요. 그런 데 있는 그 도시에 또 아파트나 주택들이 1군, 2군, 3군이 있으시겠죠. 거기서 이제 1군이나 2군 정도를 선택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는 벌써 5년 이상 상승을 계속 해왔고요. 실제로 매매가 전세가 차이도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로서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 그리고 또 수도권 남부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직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 구조가 일반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일반 산업이라는 것은 뭐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뭐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런 포스코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일반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각광받을 그런 기업들은 4차 산업이에요. 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주목을 받을 이런 언택트 산업을 많이 지원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또 배터리 회사도 있고 또 바이오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연구소 일자리입니다. 이런 연구소들이 어디 많이 생기냐면 서울에도 많이 생기지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권에 있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럼 우리 50대는 다 꿈이 뭐냐면 월세를 받는 게 되게 꿈이에요. 노동으로서 영원히 100세까지 노후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이런 뭐 시대차익도 볼 수가 없으면 네. 그러면 어디서 시대차익을 가져가지고 내 노동소득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 딱 한 거를 콕 찍어드린다면 제가 추천해드린다고 하면은 현재 미금역 3번 출구에 있는 현대벤처빌이라는 오피스텔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오피스로 사용을 하는데요. 또 이렇게 정부나 세법에서도 봤을 때 어떤 경우에는 또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오피스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을 선생님들이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그 일반 그 개인한테 주거용으로 이렇게 임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자가 있는 일반 사업자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전세나 월세를 주면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4차 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그래서 판교역에서 지하철역으로 두 정거장을 가면 미금역이 나오는데요. 미금역은 좋은 이유가 신분당선과 분당선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벤처빌 같은 경우에는 미금역 3번 출구에서 불과 3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뽑기 굉장히 좋고요. 이동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 수익률도 대출을 전혀 끼지 않았을 때 4%의 수익이 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이내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면 수익률이 4%가 아니라 6%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 아니면서 임대 사업이 되면서 나중에 매도도 굉장히 쉬운 부동산, 이런 부동산들이 앞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가서 오늘 하나씩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2007년부터 계속 투자가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도 선생님처럼 그런 안목을 볼 수 있는 투자 공부를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도서관의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봤는데요. 저는 부동산이라고 써 있는 책들은 다 읽었습니다. 그 몇 당시에. 권이나 읽으셨어요? 지금 제 그 사무실에 책장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다 이제 부동산과 뭐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나 그 네이버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계속 습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소득이나 연봉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선투연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서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기사는 어디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어디에 소득이 늘어나고 지금 뜨는 비즈니스는 어떤 거고 지금 좀 침체가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결국 어떤 지역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거의 100%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 LA나 뉴욕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도 이렇게 4차 산업이 많이 늘어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판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교는 일자리로서 최고의 지역이고요. 또 판교를 배후로 한 가장 좋은 주거지는 저는 분당의 정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자동은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인데,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정자동이라든지 판교 주변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그곳을 30분 이내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셔서 가격이 아직 저렴한 곳,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는 방법은 뭐 데이터를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어디에서 늘어나느냐, 그것을 보시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까지 30분 내에 출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런 것들을 찾으셔서 그런 곳들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경험치가 쌓인다고 하면 그때는 실제로 투자를 하셔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무한 판교 사랑이십니다. 네네네. 우리도 판교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막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면 그동안 읽으셨던 책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나이가 좀 다 많아요. 그래서 눈이 아파서 많은 책들을 소화하기 조금 힘들고 좀 좋은 책들을 한 몇 권만 소개시켜 주신다면? 저는 일단 뭐 아기곰님의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빠숑님은 또 지역 분석 많이 하시니까 또 빠숑님 책도 그 지역을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은 맑은 날 우산을 사라, 이제 그런 책이 있어요. 네. 맑은 날 우산을 사라.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우산을 사라. 이해 갑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 제가 아직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거의 뭐 한 80년대에 나온 책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꼭 보지 않으셔도 그 제목만으로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실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불안해서 맑은 날 우산을 사기는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아, 그런가요? 네,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네. 노하우가 많이 있을 때, 진짜 많이 사고 팔고 했을 때 네. 맑은 날 우산을 살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근데 맑은 날은 우산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쵸. 네. 그거. 비 오는 날은 비싸겠죠. 그쵸. 네. 네.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앞으로 투자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뭐 앞으로 주택은 투자를 못할 것 같고요. 주택 외에 또 장기적으로 또 그러면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면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100세 시대를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도록 투자할 때는 어떤 머리는 필요하지만 노동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는 60대에도 하실 수가 있고 70대에도 하실 수가 있고 80대에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올해 90세입니다. 네, 그래도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를 충분히 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우리 일반인들도 투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꼭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투자예요. 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은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다던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면은 오히려 수익률이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수란 선생님께서 뭐 수익률이 6% 나오는 부동산을 사셨다. 네. 근데 이 부동산이 반값이 됐다라고 하면 수익률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은 하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어떤 테슬라가 크게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식을 4차 산업에 관련된 주식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동산도 4차 산업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 부동산이라는 것은 4차 산업과 관련된 회사와 연구소가 있는 그 장소. 주변. 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판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4차 산업이 많이 있죠. 그런데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면 거기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곳을 사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거라고, 거의 뭐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선티원 카페의 신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을 전혀 안 읽었었는데 선생님을 통해서 신문을 읽게 됐습니다. 그 신문을 정말 그 포인트만 딱 잡아주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그 포인트를 저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를 모르는데 선생님은 거기다가 한 줄 평을 또 써주십니다. 그 신문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카페에 가입하셔서 다 함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